이들도 답답하니까 경위를 설명 듣고자 모였는데 경위를 파악이 안 되니까 답답하니까 자기들끼리 내놓은 결론이 대통령 직접 만나서 들어야겠다라고 해서 자리를 이동한 겁니다. 그게 다인 것이고요. 그게 정교하게 무슨 거기서 뭐 향후에 무슨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무슨 대책을 논의하고 이런 성격의 회의가 절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대책이 설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열흘 만에 그 대책은 아무로 무의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예. 결국 대통령 탄핵은 뭐 소추가 통과됐으니까요. 네, 계속 질문하시죠. 47, 48 생략하겠습니다. 49항입니다. 순번 6번 김주현 진술 조서 중 410쪽 5에서 9행 제시하겠습니다. 예, 김주현 민정수석 진술입니다. 질문에 정진석 비서실장은 한독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관여한 것이 있는가요? 이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제가 한독수 권한대행의 호출을 받고 총리실로 가면서 정진석 비서실장에게 보고를 했고 총리실을 다녀오고 나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진석 비서실장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라고 돼 있고요. (420쪽) 2에서 4행입니다. 질문이 진술인은 위 검증 결과를 누구에게 보고하였나요? 라고 하니까 김주현 민정수석이 답을 하기를 제가 직접 보고한 것은 아니고 공직기강 비서관이 권한대행실에 보내주었고 저는 비서실장에게 그러한 상황을 공유해드렸습니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순번 152번 김주현 피의자 신문 조서 중 2055쪽 4에서 12행 제시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질문이 대통령 비서실장 정진석이 이완규 함상훈을 추천하는 것에 관여한 사실이 있나요? 라고 하자 김주현 민정수석이 없습니다. 정진석 실장님은 검증을 진행하면서 이에 대해 공유한 것이 다입니다. 다시 질문이 이완규 함상훈 인사검증은 정진석에게 어떠한 형태로 어느 시점에 공유가 되었나요? 라고 하자 답으로 4월 7일 월요일 날 한덕수 총리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점심때쯤 용산 비서실장 집무실에서 바로 인사검증을 시작하겠다는 내용을 보고 드렸고 그 후 공직기강 비서관에게 인사검증을 지시하였습니다. 라고 지금 진술하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결국 민정수석 김주현의 진술에 의할 때 당시 피고인은 김주현을 통해서 김주현이 한덕수에게 호출되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회의를 하러 갔다는 사실과 이후 한덕수가 이완규 함상훈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기로 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김주현으로부터 그들에 대한 인사검증을 시작하겠다라는 보고를 받고 비서실장으로서 이를 승인한 것이 맞죠? 뭐 인사검증을 제가 승인 사항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두 사람의 헌법재판 후보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제가 무슨 인사검증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시를 한 기억은 없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전례도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50항입니다. 하급자인 김주현이 피고인에게 인사검증을 시작하겠다는 보고를 했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이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거나 의문을 제기하거나 추가적인 검토 지시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인사검증 진행되도록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죠.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글쎄 인사검증을 자꾸 강조를 하시는데 비서실장이 인사검증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한 전례가 없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인사검증은 공직기강 비서실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실무적인 또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인사검증의 어떤 대상이나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 혹은 뭐 정보 취입의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는 방법론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인사검증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방향을 제시할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그 한덕수 피고인 오전 신문 결과도 그렇고 이제 김주현 민정수석 진술 조사나 피해자 신문 조서를 종합하면 한덕수와 김주현이 4월 7일에 만나서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하기로 하고 그 두 사람이 4월 8일에 이 사람들을 지명하는 것까지 의사소통이 됐었거든요. 그 피고인한테도 그런 내용이 보고가 됐을 텐데 피고인 입장에서는 너무 촉박하게 일을 진행한다라는 등 좀 브레이크를 걸어서 업무를 좀 충실하게 글쎄요,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없었습니까? 저는 뭐 인사 검증에 대해서는 모두에 여러 차례 말씀 올렸습니다만 인사 비서관으로부터 요약 보고만 받습니다. 인사 검증이 민정수석실에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어떤 경위로 어떤 내용이 어느 만큼 진척이 됐다는 보고는 받지 않습니다. 결과만 인사 비서관으로부터 받기 때문에 제가 인사 검증에 관여할 수 있는 룸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공직자이자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공무원의 성실 복무 의무 그리고 대통령실 직제, 대통령 비서실 직제 제6조 제1항에 따라서 인사 공정성을 확보해야 될 책무가 있는 사람이 맞죠? 인사는 늘 공정해야 되죠. 54망입니다. 국가의 법령에 대한 심사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야 하는 헌법재판관의 직무에 비추어 볼 때 차분히 좀 시간을 두고서 4월 8일이 아니라 최소한 그 이후 그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라도 이걸 처리할 걸 예정하고 충분한 검증을 거쳐서 문제가 없는 훌륭한 법조인을 선별해서 재판관으로 임명하도록 지시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거듭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4월 8일 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의 인사권 행사는 4월 4일 날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완전히 그 직위를 실질적인 권능을 상실한 이후에 사실상 실질적인 대통령 헌법상의 권한을 행사하는 권한 대행으로서 행사한 인사권입니다. 그 인사권 행사로 인해서 지금 이 재판이 열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의 인사권은 헌법이 부여한 고유의 재량행위이고 대통령이 인사를 함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건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사 인사 검증이 빨리 됐거나 꼼꼼하게 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인사 결심 당당 대통령이 인사권자로서 이 사람을 내일 모레 혹은 5시간 뒤에 인사하겠어라고 하면 인사되는 겁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법률을 위반했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인사 검증 문제로 인해서 고위공직자가 이렇게 재판정에 서는 것은 정부 수립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아니 인사 검증을 규율하고 있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인사 검증을 위해서 정보 수집의 범위를 어디까지 해라? 언제까지 해라? 어떤 대상으로 해라? 어떤 절차를 거쳐라라고 규율하고 있는 어떠한 법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사 검증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들도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위법한 것인지 위법하지 아니한 것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나 근거도 없습니다. 예측도 안 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저는 외람되지만 저는 인사 검증의 문제는 정말 인사 검증을 꼼꼼히 해야 된다고 필요하다고 보면 이것은 입법의 문제로 다뤄야 될 문제지 이것이 무슨 형벌이나 재판의 문제로 다뤄질 사항은 아니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피고인 추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좌기관으로서 그걸 어떻게 대통령이 결심했으면 권한대행이 결심했으면 따라야지 거기에 어떻게 뭐라고 할까 제지를 하거나 뭐 할 수 있느냐 그런 취지신 거죠 지금 말씀이 맞습니까? 대통령의 인사권은 헌법이 부여한 포괄적인 재량행위로서 존중되어야 되고 어떠한 걸림돌도 없이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대통령의 비상계엄 권한도 헌법에 있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잖아요. 피고인께서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에
대통령이 그렇게 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정말 열심히 말리셨지 않아요? 잘못됐다고 판단하셔가지고 만류하고 반대한 게 사실입니다. 그때는 대통령 고유 권한인데 그렇게 본인 판단에 잘못됐다 생각하셔가지고 열심히 말렸다고 진술하셨으면서 대통령이 인사권 행사할 때 반나절 만에 인사권을 지금 인사 검증도 될 수 없는 시기에 하면은 조금 브레이크를 걸어서 시간을 가지고 좀 충실히 검토를 해봅시다. 사안이 중대하다. 뭐라든지 이런 조언하실 수 없었습니까? 제 역량의 문제이겠습니다만은 제가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에 만류하고 반대했던 것은 제가 정치를 오래 한 사람으로서 즉각적으로 동물적인 감각으로 이건 아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 국민들을 납득시키고 설득시킬 수 없는 수단이기 때문에 제가 반대했던 것이지, 당시에 대통령의 계엄 발동이 고유 권한이고 법적 사항이라는 것을 제가 몰랐겠습니다. 다만 저는 이것이 위법한 계엄인지 적법한 계엄인지는 법률 지식이 없어서 당시에는 판단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법률적인 판단이 받고 나서 저도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지만, 그 현장에서는 제가 대통령의 그 계엄 권한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법적 권한인 것이죠. 그러나 제가 반대한 것은 정치적인 이유에서 제가 감각적으로 반대했던 것이죠. 이것은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을 수 있는 툴이 아니다라고 봤기 때문에 반대했던 것입니다. 제 법적인 어떤 그것을 그 위법 적법을 따질 수 있는 그 역량은 당시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뭐 피고인 말씀은 그 인사권과 관련해서 인사검증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네요. 인사권의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가 공직 생활을 이제 정치를 제가 오래 했습니다만 정부에서 딱 두 차례 일을 했습니다. 2024년 4월에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한 일을 했고, 2010년 11년에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일을 했습니다. 제가 두 차례의 공직을 수행하기 전에 어떠한 인사 검증을 받아본 바가 없습니다. 인사 검증이라는 것은 이렇듯 대통령이 필요하면 지시해서 하는 것이고, 또 행정 관행적으로 대통령이 좋은 인사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아래에서 보좌 기능은 작동돼야 되는 것인데,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이 사람을 믿고 신뢰해서 인사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면 인사 검증이라는 것은 중요치 않은 것이죠. 대통령의 결심이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일단 피고인 입장이 그렇다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그렇게 정리하고 좀 쉬었다 하시죠. 시간이 좀 지나고. 저는 그래서 이 인사 검증이라는 것은 어떤 법률로 규율된 것이 아니고 오랜 행정 관행일 뿐이다라고 저는 그런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일단 주신문 아직 안 끝났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지금 휴정했다가 4시 35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50 몇 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제 54항 차례입니다. 네. 예, 54항은 생략하겠습니다. 55항을 조금 바꿔서 묻겠습니다. 그 피고인께서 방금 대통령의 인사